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오늘도 천만쌤은 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앞에 또 서게 됐어요. 깊은 잠을 자야 하는데 자꾸 중간에 자꾸 깨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 데려다가 쉬운 사람 되지 마라. 좋은 사람. 쉬운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좋은 사람 데려다가 쉬운 사람 되지 마라. 쉬운 사람이 있나요? 내 주위에 한번 보세요. 누군가 나를 막 함부로 막 대한다면은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상대를 대하는 방식은 그 상대의 그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 결정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업신여긴다면은 내가 그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 내 스스로가 이제 당당하고 함부로 하지 못할 그런 기세를 보여야죠. 기세를 보여서 타인도 나를 얕보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은 무심코라도 웃어 넘기면 안 되겠죠. 만약 상대에게 응대할 말이 금방 떠오르지 않으면은 그 무뚝뚝한 표정하고 그 눈빛을 통해서라도 불쾌함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불쾌함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내 의견에 대해서 100% 확신이 없더라도요. 말을 할 때는 말끝을 흐리지 말고요.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그 말을 해야 돼요. 그 자신감이 없는 작은 목소리로 내 생각을 얘기하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는 가볍게 듣고 무시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안절부절 못해서는 안 되고, 내가 잘한 것이 있더라도 우쭐대면서 거만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나를 그 존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타인도 나를 존중해야 하고, 내가 나를 신뢰해야지 타인도 나를 이제 신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곧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 내 말과 행동에 자신감과 당당함이 묻어날 때 상대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잘할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경제 매체죠. 포브스가 해마다 선정하는 대한민국 50대 부자에서 사상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1위에 올랐답니다. 부자 이재용이네 보니까. 지난 17일 포브스가 올해 한국의 50대 자산가 순위에서 이 회장이 순자산이 115억 달러 그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 회장이 지난해 순위는 2등이었어요. 80억 달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AI 컴퓨팅에 사용되는 메모리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고요. 이 회장은 올해 그 자산 가치가 가장 크게 상승한 인물이래요. 그 2등은 누구냐? 자산이 97억 달러 가지고 있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네요. 아시아 최대 규모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김 회장인데, 지난해에도 신규 투자 등으로 재산이 늘어가지고 이 회장을 제치고 1등에 오른 바 있었죠. 참 대단한 분인데 이분도 보니까. 3등은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75억 달러, 한 10조 3천억 정도 되겠네요. 4등은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 62억 달러, 5등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한 46억 달러 됩니다. 6등에서 10등 누구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45억 달러, 홍라희 여사가 44억 달러,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 39억 달러,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 제시 책임자 35억 달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34억 달러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새로 50위 안에 진입한 인물은 4명인데 이 중에 3곳이 모두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곽 부회장,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 이채윤 리노공업 사장 뭐 이런가 봐요. 정지완 설브레인 회장, 알테오젠은 그 바이오 기업이죠.
포브스는 지난해 한국 증시가 아시아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뒀음에도 AI하고 반도체 투자 열풍 그 영향으로 그 한국의 50대 부자의 총 자산이 23년에 1,060억 달러에서 올해는 1,15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돈들이 늘어나네요. 자산이 늘어납니다. 자산이 늘어나 아주 좋은 현상인가요? 그리고 삼성전자에게 대규모 그 미국 파운드리 투자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도전. 현지 주요 팹리스 고객을 모실 수 있다는 점은 기회고, 하지만 그 공장의 건설과 운영에 드는 그 막대한 비용이 있어요. 이 막대한 비용은 잠재적인 그 리스크라고 합니다. 국내 사업장과 달리 미국에서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도 걸림돌인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우리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그만큼 고객 유치가 그 대형 고객 유치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삼성은 지난 16일 미국 정부랑 그 예비 협약을 공시를 했습니다. 현지 파운드리 신규 투자 규모가 기존의 17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고, 21년 말에 착공한 테일러 공장에 대해서 더 새로운 제조 공장 한 곳과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하고 연구개발 R&D 공장으로 건설 계획이 확장됐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삼성전자의 그 대대적인 투자 발표에 그 미국 정부는요, 64억 달러에 달하는 그 보조금으로 호응을 합니다. 이는 그 위험 부담이 큰 미국 내 대규모 첨단 반도체 그 제조 시설 건설에 따른 보상 차원이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만으로 삼성전자는 각종 변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뭐냐? 그 부족한 반도체 제조 인프라입니다. 첨단 반도체 공장은 수많은 생산 장비를 들이기 위해서 대규모로 설계가 되고요. 용수와 전력, 가스 등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한 별도 시설이 이제 필요하겠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쌓아온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만은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인력 수급에 드는 돈도 변수인데, 미국은 한국보다 노동 비용이 높은 데다가 그 반도체 제조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력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려면 3천여 명의 인력이 필요해요. 삼성은 인근의 대학들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졸업생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인데, 이 충분한 엔지니어를 확보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공장 장비의 유지 보수를 도와줄 협력업체도 부족한데,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관계자는 삼성의 그 국내 공장 근처에는 ASML이나 도쿄 일렉트론 같은 제조 장비 업체가 지사를 두고요,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비의 조정이 필요하면은 장비사 엔지니어가 바로 갈 수 있는데, 미국 쪽은 이런 생태계가 발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기 인프라 구축과 운영 과정에서 그 발생하는 각종 그 비용은 삼성전자 미국 파운드리 공장 경쟁력에 방목을 잡는 요인인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미국 투자로 해외 진출하는 것인데 국내에 같은 공장을 세울 때에 비해서 그 설비하고 그 운영 측면에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죠. 최저 시급 차이도 있고요. 미국의 그 공장 가동은 국내에서보다도 부담이 될 거라고 하죠. 덜 되는 게 아니고 부담이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각종 변수를 떠안고도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그 미국 정부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 그 내재화 정책에 이 발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현지 고객사 확보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애플하고 퀄컴,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 그 파운드리 큰손이 모두 미국 업체야, 미국 업체. 주로 부가가치가 높은 최첨단 반도체 수요가 높다는 거죠. 미국의 우량 고객 확대를 위해서 삼성은 현지 파운드리 공장을 국내에 버금가는 첨단 공장으로 채우고, 내년 국내에서 생산할 예정인 2나노미터 공장을 1년 뒤에 곧바로 미국에도 종용한다는 계획입니다. TSMC는 같은 기술로 분류되는 공정을 2028년부터 미국 공장에 도입을 해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파운드리는 철저히 고객 중심 사업이라서 현지 생산을 통해서 고객사의 안정적인 공급 체제를 갖출 수 있다는 점 아주 긍정적이죠.
다만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고객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죠. 미국에서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그 파트에서 그 중국의 최대 규모 자동차 전시회죠. 베이징 모터쇼에 처음으로 참가를 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삼성의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은 오는 25일에서 27일 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24 오토 차이나 여기 참가를 하는 거죠. 이 베이징 모터쇼는 1990년부터 경년으로 개최되네요. 개최했는데 22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취소돼서 이제 4년 만에 열리는 거예요. 4년 만에 열린다. 삼성은 베이징 모터쇼에서 메모리하고 시스템 LSI, 파운드리 분야로 나눠가지고 부스를 구성하고 이 부스에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하고 첨단 운전 반도체, 보도 시스템, ADAS 그리고 하여튼 이런 최신 제품을 선보일 겁니다. 메모리 파트에서는 업계 최고 동작 속도 10.7GBps죠. 이거를 지원하는 저전력 그리고 고성능 그런 D램과 하여튼 이걸 포함해서 그래픽 메모리 GDDR7, 오토 SSD, UFS 3.1 등을 전시해요. 파운드리 파트에서 그 인포테인먼트하고 ADAS, 전원 그 배터리 관련 시스템에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 스탁 생산 기술력을 선보이는 거죠. 삼성은 반도체 부분이 베이징 모터쇼에 참가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다 보니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삼성은 열심히 하고 있네요. 아주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1교시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